오늘은요, 질 확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쁜이 수술, 질을 좁혀주는 수술이잖아요. 그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친숙해지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질을 오히려 좁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넓히는 수술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 확장 수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질 확장 수술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성관계를 갖는 나이층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늦게까지 연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것도 있고 건강 자체도 늘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한 60대만 돼도 뭐 성관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70대, 80대가 돼도 성관계를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남자분들 왜 비아그라 같은 약들 있죠? 요즘에는 워낙 그런 부전 치료하는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80대 노인도 약만 먹으면 발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꾸 남자분들은 관계를 원하는데요. 그거를 여성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질을 좀 확장하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우리 질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쁜이 수술, 질을 좁혀주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젊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질이 늘어나니까 그게 부부관계에 이제 느슨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남자분이 안 좋아하니까 많이 좁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분이 질 점막이 얇아지고 애기 부족해지다 보면 관계가 오히려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삽입조차가 힘들다는 분도 있고 심하게 좁힌 분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고령화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 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유방암이라든지 혹은 자궁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 점막 자체가 안 그래도 폐경이 되면 딱딱해지고 애기 부족해지는데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정말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벽 자체가 서로 들러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내에 뭐 질암이라든지 그런 걸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고 아물면서 관계를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눌러붙어가지고 정말로 질벽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까지 심지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요, 싱글이 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혼 여성분들도 많이 늘었고 혹은 사별이라든지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섹스리스로 지내시다가 새롭게 또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를 하려다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한 상태에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질 자체가 완전히 더 위축이 되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관계를 안 하실 때는 모르고 지내시다가 방치해 두셨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 삽입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질 확장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어떤 식으로 병원을 검색을 해야 될까요? 질 확장 수술이나 이런 수술은 정말로 특수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사실 잘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학회 같은 데 가서 의사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는데 주변에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질 확장 수술 이런 환자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 대학병원에 레전트 할 때 그런 수술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너무 수술 방식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크지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제가 많이 겪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걸 깨우쳐가지고 저만의 수술 방법을 개발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질 확장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라 하더라도 정말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분야에 정말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런 전문 병원을 어떻게 하냐? 가장 확실한 거는 수술 전후 사진이에요. 상담받으러 가셔서 질 확장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저희 병원만큼 이렇게 질 확장 수술 전후 사진 케이스를 다양한 경우를 가진 병원은 아마 없을 텐데요. 이런 질성적으로 특화된 병원, 그 중에서도 정말 질 확장 수술에 대해서 수술 전후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따져보시면은 제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질 확장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차도 한번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일반 분들은 그냥 잘 본인이 모르시니까 아프니까 단계하게 아프고 좀 빡빡하니까 이거 질을 넓혀야 답이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
질 자체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넓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질 점막 자체가 액이 안 나고 질 점막 자체의 문제인데 무조건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질 확장보다는 먼저 질 점막을 좋게 해주는 질 레이저 같은 걸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질 입구가 좁은 게 아니라 질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바깥쪽에 대음순살이 많아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데 힘들어서 잘 안 벌어져서 좁혀져 있다든지, 혹은 소음순 같은 게, 음액주름 같은 게 아주 크기 때문에 질 입구를 가로막아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힘드니까 그냥 이거 무조건 질을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성교통 진료에 있어도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음순살이 많아서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대음순 제거 수술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동굴 입구에 사실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동굴 입구가 문제가 아니죠.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먼저 치워줘야. 근데 또 그 바위를 치우면서 대음순을 절개하면서 또 질 확장도 어느 정도 약간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 똑같은 질 확장 수술이 아니거든요. 질 확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쁜이 수술을 얼마를 좁혔는데 그걸 얼마까지 넓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수술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쁜이 수술이 과거에 좁혀진 정도나 원래 어느 정도를 잘 파악을 해서 흉터나 이런 거를 좀 없애가면서 그 사람의 나이대라든지, 어떤 분들 상담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보형물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확장을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느슨하면 성적인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질이 어디에 좁혔냐, 과거 이쁜이 수술을 받아서 입구만 좁혀진 경우도 있지만 방선 치료 받았는데 옆벽이 좁혀진 경우도 있고요, 윗벽하고 아랫벽이 들러붙은 경우도 있고요, 질 안쪽에 상처가 나서 어디가 좁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질 바깥쪽 입구 쪽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넓혀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또 들러붙는 수가 있거든요.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의 후처치도 중요하고, 저희가 질 내시경도 있으니까 주변 장기 방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손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경우가 질 쪽이나 골반 쪽에 방사선 치료를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 점막 자체가 정말로 바위덩이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경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질 확장 수술 자체도 물론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일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학회 강의 나가서도 다른 산부인과 의사분들한테도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질을 너무 좁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나이대나 또 분만의 형태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성관계의 패턴이라든지, 수많은 부부 상담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다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남자 위주인지 여자 위주인지 다 다르거든요. 수술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의사분들이 쉽게 범하는 경우가 바깥쪽을 너무 좁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좁히는 데만 너무 몰입돼가지고 나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물리적으로 다시 넓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이쁜이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 성기가 작은데 너무 작아서 남자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확실해줘야 된다, 바람났어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만큼 성교통이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관계도 운동과 같은 거니까 질을 좀 계속 그래도 규칙적으로 좀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을 나이 들어서 하려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관계도 꾸준히 기계처럼 기름칠을 해놔야지, 한 10년, 20년 안 하다가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힘든 거거든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성관계 자체가 더럽다, 그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남녀관계 사랑에 있어 성관계를 안 해서도 뭐 잘할 수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섹스가 가져다주는 정서적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왕이면 당연히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하시는 게 성교통 예방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부작용 같은 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재발되지 않는 게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 암 치료를 위해서도 상당히 성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요즘에 가장 핫한 치료가 뭐죠? 제일 인기 있는 치료 면역 치료 아니겠어요? 근데 성관계를 갖는 부부가 훨씬 더 면역력이 높고 훨씬 더 좋다라는 거는 이미 의학적으로 잘 입증이 돼 있거든요. 암 치료 받으신 분 중에 내가 암 치료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도 하고 여성분도 더 사랑받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면역력도 더 올라가고 재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꾸 하다 보면 질도 딱딱해지지 않고 더 늘어나지니까 관계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건강한 삶과 이런 걸 위해서라도 성관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혼해가지고 당장 뭐 관계할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딜도라는 것 여러 다양한 성기구가 나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즐길 수 있는 도와주는 여러 기구들이 나와 있어요. 또 저희 병원에 크기별로도 기능별로도 다양한 아주 검증된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성재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질 확장 수술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늦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보면 요즘에 60대, 70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나이에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요즘엔 노인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80세는 넘어야 적어도 노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수명은 더 이게 늘어나는 거고 앞으로 삶의 질을 더 중시하고 더 건강해질 거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성관계를 꾸준히 갖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100세 넘어서도 성관계를 계속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람의 건강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서 더 건강한 이런 파저티브 선순환을 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 나이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암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의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